1차 산업, 농산물을 팔아서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국내 커피 농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작물이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커피 농사를 하고 있는 김철웅입니다. 저희는 산티아고 커피 농장입니다. 커피 농사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15년 6월 달에 개장했으니까요. 올해 이제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하시던 일은 뭔가요? 원래 이제 저는 서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벤처 기업을 했었고요. 원래 전공은 컴퓨터입니다. 완전 농업하고 다른 일을 하셨었네요. 귀농 계기가 있었나요? 서울에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런 이제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시골로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조금 많이 늦기 전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결단을 했죠. 농장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부지는 한 2,000평 되는데요. 커피 재배를 하는 시설 200평입니다. 하우스 두 동인가요? 하우스 연동입니다. 커피 나무 주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린 묘목부터 성목 9년생까지 있는데요. 다 합치면 여기 한 1000여 주 정도 있습니다. 커피 농사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커피 재배법 이런 교육이나 자료가 전무했기 때문에 거의 그냥 경험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통해서 했던 것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기회가 되는 대로 해외 산지도 제가 가보고 그랬죠. 주로 어느 지역을? 가까운 이제 베트남의 그 아라비카를 재배하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베트남 달랏이라고 하는 지역에 농민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했죠. 커피는 우리나라 기후에 잘 맞나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커피 재배 조건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재배 조건이 하나 없는 나라다 보니 인위적으로 시설을 통해서 이제 맞춰주는 부분이 많고 대략적으로 1년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국내 커피는 시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우기의 건기의 구분이 별로 없고 그 1년 주기로 4, 5, 6 이렇게 개화가 되고요. 그때 이제 개화가 된 다음에 착과가 된 열매들은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주로 수확을 합니다. 그럼 착과 기간이 거의 1년 동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화 시기와 수확 시기가 일부 기간이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물이 좀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이 오면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수확을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가 핸드피킹. 저희가 이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잘 익은 것만 골라서 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품질은 좋죠. 보통 한 나무에서 나오는 수확량이라고 할까요? 얼마 정도 나나요? 이제 생과 커피 체리 상태로는 보통 한 2, 3kg 네. 이 정도 나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안에 씨를 먹잖아요, 생두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껍질을 벗겨 이제 가공을 해내 건조시키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10% 정도 봅니다. 와, 그럼 3kg면 300g밖에 300g밖에 안 나와요. 예, 굉장히 소량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정판처럼 해가지고 드림만 해서 좀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커피 원두는 전부 다 자체 소유진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납품하지 않고? 제가 자가 소비하고 일부 이제 굉장히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소량 몇 군데 조금씩 좀 이제 드리는 있는 실정입니다. 네. 처음에 그럼 10년 전에는 아까 묘목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몇 년생 나무들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국내 커피 농업은 1차 산업을 접근해서는 부가가치가 없겠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농장을 개장과 동시에 6차 산업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광 컨텐츠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목이 필요하죠. 관광객 오면 이제 꽃도 보고 체리도 보고. 그래서 이제 미리 4년생을 심었죠. 어린 묘목도 이제 좀 1년생도 좀 갖다 깔고. 네. 그렇게 해서 5년째 그 다음에부터 이제 좀 달리긴 했는데 너무 안 달리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달리는 거 테스트해 보면 품질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씨앗을 해외로부터 구해가지고 계속 발화를 시키고 묘목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산티아고 농장의 가장 주력 품종은 뭐예요? 크리스탈 마운틴입니다. 커피나무는 암수나무 구분이 있나요? 아라비카 종은 자가수정입니다. 그러니까 꽃 하나에 암수가 같이 있고 로부스타는 타가수정, 나무 자체가 암수가 따로 있습니다. 나무마다 또 다르네요.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예. 전지를 하고 가지들을 심으신 거예요? 삽목한 건 아니고요. 씨앗을 발화시켜서 이제 묘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농장 200평이라 하셨는데 혼자서 200평 관리가 가능한가요? 저희 아내하고 이제 둘이 하는데요. 매장은 저희 아이가 와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소득 작물로서 1차 생산만 가지고 하려는 분들께 그런 시장이 있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모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1차 산업, 농산물을 팔아서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국내 커피 농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작물이다. 이거를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관광 컨텐츠화 해야 또 어느 작물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커피 농업은 융복합을 하는 게 맞고 또 규모를 크게 대농으로 가기보다는 강소농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1차 생산으로는 접근하면 안 될까요? 시설 재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커피 재배용 시설 재배하려면 대략 평당 40만 원 정도 듭니다. 시설에만. 그럼 1000평 하면 4억이에요. 그럼 이게 한 주에 체리로 3kg 나와서 생두 300g 얻는다고 가정해 보면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국내 커피 농업을 하려고 하면 키로당 수십만 원 받아야 돼요. 이미 우리나라는 수입 커피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 안에 지금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현실적으로. 그 시장이 없다는 거죠.
커피는 어떤 생두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커피는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를 중요시합니다. 일반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커피는 이제 당도보다는 어떤 향미, 그런 이제 향하고 맛의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커피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맛과 향미는 이미 품종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사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도 품종이 기본적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때루아라고 그래서 재배 환경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대륙별로 커피의 이제 향미들이 특징이 좀 다른 이유가 그 지역의 재배 환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병충해 피해는 없습니까? 병충해 있습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주로 얘를 먹이는 게 깍지벌레예요. 잎과 가지가 만나는 그 지역. 그다음 열매가 달리는 그 지역. 그래서 얘가 이제 진을 빨아먹으면 결국 이제 열매가 떨어지고 나무에 이제 까맣게 변해요. 그럼 얘가 결국 이제 고사를 합니다. 방제를 안 하고 내버려두면. 지역은 공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설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겨울에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쪽 남쪽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고흥이 여러 가지로 적합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일주량에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영하 5도 밑으로 안 내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렇게 요즘 이제 카페 개념에서 보면 뭐 뷰가 좋아야 된다 뭐 이런 데를 이제 좋은 지역으로 뽑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뭐 바다 뷰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을 했죠. 아, 내 현실적인 이런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만의 어떤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카페 찾는 분들이 많나요? 연간 저희 농장에 작년에 4만 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이제 저희 군민은 거의 없습니다. 군민은 한 5%, 95%는 이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고 올해 이제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 방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잘 알고 찾아오시는 건가요? 저희가 방송에 좀 노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영향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SNS가 워낙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문이 늘게 됐어요. 들어가 볼까요? 10년 전에 이 공간을 지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여기. 다 하우스였습니다. 하우스에서 카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지은 거죠. 벌어서 하나 짓고, 벌어서 하나 짓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커피 열매가 우리가 맛있는 커피 한 잔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제 빨갛게 익으면 제가 수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을 해서 이제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주로 이제 건조 과정을 말하는데요. 저희만의 그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프로세싱을 직접 합니다. 공홍만의 커피를 만들고 공홍하면 유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자하고 커피 열매를 같이 넣어서 무산소 상태에서 발효를 시켜서 이제 유자의 속성들이 커피에서 좀 나오게 그렇게 저희만의 시그니처 커피를 만들죠. 굉장히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특이한 시그니처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지역의 특산물을 반영을 하는 거죠. 산티아고 카페의 제일 시그니처 메인 메뉴가 뭡니까? 우리 K커피죠. 제가 이제 브랜드명 K커피를 했고, 그게 이제 저희 농장에 생산되는 커피고, 그걸 이제 저희 지역의 특산물하고 콜라보레이션해서 여기만의 커피를 만든 그게 저희 이제 대표 커피입니다. 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에 한 2억 5천 했고요. 올해는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저희는 부부농을 하려고 결정하고 저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부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키우지 않고. 농장 내에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정식으로 이제 인간한 바리스타 학원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커피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커피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 커피 교육까지 다 할 수 있는 교육장이고, 또 체험 프로그램도 지도 로스팅을 해본다든지, 또 요즘 이제 드립백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직접 드립백을 만들어서 또 가지고 가기도 하시고, 내서 드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농장 가서 농장 생육에 대해서 견학하시고, 네. 이런 이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농작물로 커피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커피 농업을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다. 그런데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 1차 산업에 포커싱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커피는 강소농의 융복합 산업화를 해야 부가가치가 높고,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느 작물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농사를 1차 산업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차 산업 접근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5년 이상 오랫동안 이렇게 한 농가들이 생산이 돼서 판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 판매가 되지 않고 수익이 안 나다 보니 정리를 하려고 하는 농가들도 한두 농가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1차 산업을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시 앞으로 목표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나이여서 성공적인 국내 커피 농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좀 양성되면 좋겠고, 그런 곳에 제가 필요하다면 저는 얼마든지 좀 기여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산티아고를 지금까지 찾아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찾아주실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네, 재배 조건이 없는 곳에서 만든 커피를 좋게 보아주시고 많이 찾아주셔서
오셔서 드셔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손님들께 더 고품질의 또 조금 더 차별화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